결국 일본 정부가 일본의 잔혹한 역사 현장을 기억하게 하는 한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바라는 표현은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이 한바라는 단어를 완전히 폐지한 것도 일제의 강제징용을 떠올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미 한바 마을 우토로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바를 대규모로 지어서 조선인 강제징용자를 대거 숙식하게 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역사적인 현장이 우토로 마을입니다. 현재 일본 법에서도 한바는 분명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사카 엑스포 건설 때문에 한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불법이지만 엑스포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자 니칸겐다이는 최근 오사카 엑스포 측에 한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막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건설 인력과 건설 기간 등을 감안하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조립식 건물로 국가 파빌리온을 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국가들도 조립식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를 직접 운송하기로 했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른 공사기간과 저렴한 자재로 공사를 해도 실제 건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력을 확보했다고 해도 현장까지 이동하는 통로가 대교와 터널 두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공사 차량과 인부 출퇴근 차량이 쇄도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 2만 명의 인부가 버스 1000대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현장에서 먹고 자는 한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건설업계도 대규모의 한바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설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바가 불법이고 가혹한 노동의 상징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바 설치가 아니고는 엑스포 건설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판잣집이나 천막과 같은 열악한 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해서 번듯한 한바 시설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한바 설치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한바는 건설 현장 안에 지어놓은 임시식당을 부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토목공사나 광산 등지에서 동원된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지은 간이 건물이었습니다. 본래는 숙식을 모두 해결하던 건물을 지칭했지만 현재는 식사를 제공하는 간이 건물이라는 뜻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통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본에서는 가혹한 노동과 청결치 못한 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은 산간 오지 노동 현장에 한바를 설치해서 노동자들을 장기 숙식하게 하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구조였기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숙소나 기숙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바라는 표현은 한국인 강제징용자를 학대하던 역사의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토로 마을 사건입니다. 우토로가 바로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한바 건물로 세워진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우토로 마을은 일본 측의 집요한 재판에 의해 강제 퇴거를 당할 지경까지 왔지만 한국 정부와 유엔 인권위원회까지 나서면서 겨우 200여 명의 제1한국인이 살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우토로 국제대책회의도 발족하고 유엔의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직접 우토로까지 방문하면서 일본 정부를 크게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우토로가 강제징용과 학교 폐쇄와 강제 퇴거의 역사 현장이 된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1300여 명을 강제징용하고 한바라는 엉성한 건물에 숙식시키고 잔혹한 노동을 시킨 것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의 상징인 한바를 일본 정부가 다시 꺼낸 것은 그만큼 오사카 엑스포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엑스포 공사 현장이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엑스포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장인 유메시마는 1991년에 매립 승인을 받은 인공섬으로 쓰레기의 최종 매립장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갑자기 엑스포와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급히 퇴적물과 자갈로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지반이 계속 침하하고 있어서 건축 전문가들은 꾸준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메시마와 비슷한 현장은 간사이 공항입니다. 1987년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토사 등으로 매립을 개시했는데 당시 1년 만에 6m 가까이 침하되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94년 개항 이후에도 꾸준히 침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외 국가와 지역에 파빌리온이 건설되는 타이베이에 대한 안내문이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각국에 배포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의도적으로 폐기물 처리장 집안에 대한 안내와 토양오염 등 지하 상황을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공사 현장 근로자의 폭로도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유메시마 현장은 과거 관서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만든 매립지이기 때문에 지반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리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도 지반이 계속 흔들리고 밑도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PHC 파일이라고 불리는 콘크리트 말뚝은 땅속 깊은 단층에 박아 넣어 그 위에 건축물을 올려서 지상 건축물을 잡아주기 위한 필수 공정입니다. 대부분의 고층 건물이나 지반이 약한 곳에 필수 기초공사 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말뚝이 고정이 되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것은 하부 지반이 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사를 직접 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은 이것은 계속 부들부들 흔들리는 두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직하형 지진이 닥치면 액상화 때문에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1년 연기를 한다고 해서 유메시마에서 개최를 할 수 없을 것이다. 1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최근 태풍 6호와 7호로 인해 지반이 많이 물러져 있어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날이 되면 다시 지반이 조금 더 꺼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닷바람이 워낙 거세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수시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에 50여 개 국가와 지역의 파빌리온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사카 파빌리온과 일본 기업들의 기업관도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건축자재와 사람도 없고 도로도 엉망진창에 바닥은 가라앉고 최악의 여건입니다. 현재 한국과 칠레 등 일부 나라들이 설계도와 건설계획서를 속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집안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떠밀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숨기기만 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큰일 난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익성향 경제주간지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도 충격적인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파빌리온 건설 관련 컨설팅 전문가가 관련 국가의 담당자를 초대해서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려고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해외 국가 담당자와 함께 말뚝으로 해당 국가 파빌리온 건설 예정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토지를 방문하겠다고 협회에 출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회 관계자가 현장이 매우 어수선하다면서 토지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해당 토지 지도를 한 장 건네주고 출입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문가는 초대한 해외 국가 담당자를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장 상황이 실제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량의 목재를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해외에서 수입할 자재를 놔둘 창고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사 차량의 접근 도로로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현장에 접근하는 반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반입 트럭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모든 작업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왜 협회에서 출입을 거절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만약에 해당 국가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빌리온 건설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이 상황은 2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기간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을 것이라며 엑스포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도 일본 언론에서는 오사카 엑스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다. 최대한 빨리 터뜨리는 것이 좋다라는 충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소는 못하더라도 1년 연기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엄청난 시한폭탄인데 터질 때까지 미루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런 놀라운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멀리 떠난 아베가 대단하네요.